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82쪽입니다. 82쪽에 과세 표준이 나와 있죠. 밖에가 춥고 아내가 훈훈하고 그러면 또 어려운 이론 배우고 그러면 잠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잠은 언제 자는 거다? 아무 때나 자는 거예요? 밤에 자는 거예요. 힘도 내고. 그 다음에 옷을 너무 따뜻하게 입어도 졸음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자, 기지개도 한번 피고 우리 막내들도 힘 좀 내고. 아이고 둘이 똑같이 피곤한 모양이야. 그냥 지금 영화 본다 이런 생각해. 영화 본다. 내가 영화 배우고 그렇다 하면은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먼저 공식을 하나 우리가 배운 게 있었죠. 공식이 뭐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공식. 그러면 취득세가 계산될 때 과세 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한 거야. 요거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 2월 달에는 과세 표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율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일부 하고 나머지는 3월 달에 이렇게 나눠서 해드릴게. 분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과세 표준이다 그럼 뭐냐? 취득 당시의 가액이죠. 취득 당시의 가액이 10억이더라. 그럼 요거대로 신고를 해주면은 10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 당연한 거죠. 취득세니까 과세 표준이 뭐가 되냐? 취득 당시의 가액 10억짜리 주고 샀다. 그럼 10억대로 신고서에 쓰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만 되면은 대한민국은 다운 계약서 없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귀한 거 배워요. 우리가 취득세다 그랬으면은 신고해야 돼. 며칠 이내 해야 돼요? 근데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날라와? 고지서 날라와. 꼭 안 해야 돼. 60일 이내 신고해야 돼. 안 했어. 그럼 뭐가 날라와? 고지서에 보면은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라고 인쇄가 돼서 오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신고를 해야 신고가액으로 계산하는데 내가 신고를 안 했는데도 고지서 날라온다 이게야. 그럼 고지서에 있는 금액, 세금은 내가 계산했어 안 했어? 내가 계산 안 했어. 정부가 계산했어. 그럼 정부는 도대체 과세 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해서 계산했냐 이거야. 내가 신고 안 했는데 내 취득가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지서의 금액을 계산했냐 이거야. 여기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가액대로 내가 신고하면 되지만 신고 안 했을 때 고지서 날라온다. 그럼 고지서는 어떤 금액으로 해서 세금 계산했냐 이거야. 그럼 정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땅값, 기준값이죠. 공시지가라고 그러죠. 이걸 발표하죠. 전국의 주택가격 발표하죠. 이건 뭐냐? 기준금액을 얘기해요. 기준금액이라는 건 뭐냐? 최소한 이 정도 가격으로 세금은 걷겠다 이거야. 그럼 이 기준금액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가표준액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시가표준액은 뭐냐? 표준이야 표준. 전국의 땅값, 전국의 집값 표준액이야. 다시 말해서 기준금액을 얘기하죠. 이 기준금액은요 일반 실거래가 금액에 대비해서 5, 60% 선분이 안 돼요. 싸단 얘기죠. 이 정도는 아시나? 전국의 땅값. 그래서 매일 그러잖아요. 내년에는 시가 표준액을 갖다가 실거래가의 9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나오잖아. 기준금액 올리겠다 이거야. 이 기준금액이 시가 표준액이야.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실거래가의 5, 60% 선이에요. 따라서 신고 안 하면은 6억으로 해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거야. 그러면
신고를 하면 10억인데 신고를 안 하면 6억으로 해서 취득세가 적게 나온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신고 안 하면 세금이 더 적어지네? 그럼 신고 안 하는 게 유리하겠죠? 아니죠. 이걸 꼭 알아둬야 되는 거야. 항상 세금을 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기분 좋게 대출받아 세금 내야 돼.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야 돼. 그래야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야. 내가 신고를 했어. 그럼 10억으로 인정받아 내 재산. 근데 신고 안 하면 내 재산을 얼마로 인정해? 6억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것을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세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싼 취득세는 좀 더 내고 그래야 비싼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무조건 나 세금 못 내, 배째, 이건 바보 쪼다라고 그랬어요. 낼 건 더 많이 내란 얘기죠. 말 이해가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다 배웠던 내용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신고하면 신고가액만큼 취득세는 더 내겠지만 정부가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고, 신고를 안 하면 취득세는 적게 내지만은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정리하면 신고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왜? 싼 취득세는 좀 더 내는 대신에 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신고하면 신고가액, 신고 안 하면 뭐가 되죠? 시가 표준액이 된다는 것.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했다 이거야. 다운계약서 터무니없이. 자, 6억이 시가 표준액인데 5억으로 신고했어. 다운계약서 썼어. 그러면 5억으로 신고했을 때 신고가액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소한의 예까지는 걷겠다는 얘기야. 네 재산의 가치가 오늘 현재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은 최소한 걷겠다. 그럼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했을 때는 뭘 적용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이 된다. 그러니까 금액이 두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금액이 된다? 큰 금액이 된다. 아까 배웠잖아. 한 번 더.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금액이 가장 빠른 날. 가장은 또에 들어가 당황했어.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많은 금액은 또 뭐요? 높은 금액은 뭐요? 높은 금액은 장롱위에 숨겨놓은 비자금이 높은 금액이고, 이모 안 맥히네. 금액은 큰 금액. 세율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떤 세율? 높은 세율을 적용하더라. 끝. 이러면 되겠죠? 끝.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여기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하고 연부는 연부금액, 사실상 지급액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신고가 없거나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이 되더라. 이거야 이거. 이것만 알아도 한 문제 맞게끔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 신고가액. 신고 없으면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이 된다. 시가 표준액이 뭐냐?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땅값, 전국의 집값을 표준 내죠. 그 표준 금액이 바로 시가 표준액이다. 기준 금액이다. 그 다음엔 요거죠. 사실상의 취득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 어디서 들었건데? 아까 날짜 배웠죠. 국수 공판장은 입증된 날이니까 사실상의 취득일이 된다고 그랬죠. 금액도 똑같아. 금액도 입증되니까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얘기된다. 뭐가 있냐? 볼까요? 국가로부터 샀어. 여기 사장님이 국가라고 그러셨지. 10억짜리 국가 땅을 샀어. 그럼 내가 언제 잔금 줬나 국가가 알아 몰라? 그날이 취득일이죠. 그 다음 얼마를 내가 입금시켰나 알아 몰라?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란 말이야.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입증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외국에서 수입을 했다. 세관 통과하죠.
그럼 얼마짜리 내가 수입했는가 세관 알아요 몰라요?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란 말이야. 계속해야 되나? 공매 경매가 나왔으면은, 자, 경매 참여해서 1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1억의 돈을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죠. 그럼 얼마 주고 샀는지 경매기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낙찰받은 금액.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란 얘기죠. 그 다음 판결문, 아까 강조했죠. 또 나온다고. 판결문에 있는 날짜가 취득일이고 판결문의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취득가액이 되죠. 판결문에 갑은 을에게 5월 5일에 5억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에 있는 5월 5일이 취득일이야. 5억이 뭐가 된다? 취득가액이 되죠. 그러나 화해조서, 인락조서에 있는 금액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인장부. 법인으로부터 살 때 법인은 돈이 들어와도 장부에 써야 되고 돈이 나가도 장부에 써야 되겠죠. 따라서 장부상에 써 있는 날짜가 취득일이고 장부상에 쓴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 수, 공, 판, 장은 날짜도 사실상 금액도 사실상 똑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가 박쥐 같은 존재가 있어. 요거는 취득가액 할 때만 국수에 붙었어. 날짜를 물어볼 땐 계약서에 붙은 거예요. 뭐가 있냐? 법률로 검증이 된 거. 요건 원래가 뭐냐? 부동산 거래 등 신고에 관한 법률이야. 즉 부동산 거래하면 신고해야 되는 법이야. 부동산 거래하면 당연히 신고해야죠. 신고서에 내가 작성하잖아. 금액도 내가 써야죠. 입증되잖아. 얼마짜리인지.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검증이 된 금액은 법률에 의한 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그래서 법률에 관한 것은 날짜를 물어볼 때는 계약서로 들어가고 박쥐야 박쥐.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국수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물어볼 때는 5개만 해당이 돼. 국, 수, 공, 판, 장. 금액을 물어봤을 땐 6개야. 국, 수, 공, 판, 장, 법률 6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나왔죠.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국가, 수입, 공매, 경매, 판결문, 법인장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의한 법률. 국수공판장 법률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그러나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끝. 여기까지 오늘 과세표준 배웁니다. 이거 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1월 달에는 제일 심장만 공부하면 돼요. 오케이?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하면 돼. 신고 안 하면 뭘 적용을 한다? 시가표준액. 하나 얘기할게요. 고지서 날라오면은 그 금액은 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금액이야. 왜? 내가 모르니까. 내가 얼마에 샀는지 정부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표준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신고하면 신고가액, 신고 안 하면 시가표준액 적용합니다. 자, 82쪽에 나왔습니다. 과세표준 보면은 일반적인 과세표준은 밑줄 치세요. 첫째 줄.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다만 연부는 연부금액인데 연부금액은 계약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가 된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82쪽에 네모 1번 일반적 과세표준의 첫째 줄 끝에 괄호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 옆에 나와 있는 건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아주 우리를 바보로 알아. 뭐라고 써 있냐? 어디 갔어요?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계약 보증금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계약서 쓸 때 계약금 주죠. 계약금이라는 건 매매대금 취득가액 중에 일부를 미리 주는 게 계약금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된다? 포함되잖아. 매매대금을 미리 주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약금은 지급액에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얘기야. 근데 교재대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뭐라고 나오냐? 앞에 봐.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이렇게 나왔잖아. 이해가요? 뭔 말인가 이해가? 모르는데 미치겠어. 항상 계약금은 뭐예요? 취득가액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게 계약금이잖아. 그럼 계약금은 취득금액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앞에 나왔어.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나왔잖아. 이걸로 끝내면 되는데 뒤에 또 말 잔소리가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 뭐라고 나왔어? 계약보증금 뒤에? 아니 더워. 너무 말을 빨리 했나? 앞에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계약금은 취득금액에 포함돼, 제외돼? 포함된다고 앞에 주어졌잖아. 왜 겁을 먹어? 근데 또 뒤에 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니까 더 헷갈린다 이거지.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지문이야. 그냥 우리가 이걸 간단히 공부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계약보증금은 취득금액에 포함한다. 끝.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이걸 여러분 헷갈리게 한다고 앞에도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이렇게 써놓고 뒤에도 포함한다 이렇게 두 번 나왔으니까 혹시나 문제 풀다가 이게 뭔 소린가 또 이해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쓸데없는 건데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말뜻 이해 가시나? 계약보증금은 취득금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증도금은 취득금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잔금은 취득금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 다 포함되는 거. 그래서 취득금액 하나를 가지고 나눠서 지급하는 거잖아. 계약금조로 일부, 증도금조로 일부, 잔금조로 일부가 되겠죠. 힘들었어. 1번 원칙 밑줄 신고한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10억에 샀어. 그럼 10억으로 신고하면 되겠죠. 다음 2번 예외 시가 표준액. 양괄호 1번 밑줄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을 때 2번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엔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특례는 밑줄 사실상의 취득가액 연부금액이다. 이것은 첫째 줄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인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여기 보세요. 얘네들은 서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금액이 되죠. 얘는 입증됐으니까 시가 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얜 죽으나 새나 얘야. 왜냐하면은 잘 봐. 우리가 수입을 했을 때는 이 시가 표준액은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의 가격이 시가 표준액이야. 외국의 걸 수입할 때는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금액보다 더 싸게 수입할 수도 있잖아. 이해가? 그 다음 경매 입찰을 하게 되면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럼 시가 표준액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수에 해당하는 것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보다 낮아도 이 금액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치죠. 양괄호 1번에 동그라미 국가, 2번 뭐가 되죠? 수입, 3번 뭐가 되죠? 동그라미 1번 판결문. 그런데 첫째 줄 맨 끝에 단,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한다 그랬죠. 이건
쌍방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정 못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법인장부, 4번 동그라미 공매, 앞에다 하나 써놓죠. 경매, 공매, 경매. 그 다음 83쪽에 양괄호 5번 동그라미 법률, 법률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졌으면은 그 검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다시 결정합니다. 날짜를 물어볼 때는 5개, 국수공판장, 금액을 물어볼 땐 6개, 국수공판장하고 법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확인된 금액부터는 확인된 금액이다 그랬으면은 요거예요. 여기다 써드렸죠.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요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100원이라고 결정이 났어. 법률에 의해서 취득액이 100원이야. 그런데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았어.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이 얼마 나오냐? 200원이야. 잘 봐요. 법률에 의해서 검증되면 요게 취득가액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100원으로 확인이 됐는데 세무서장이 자료 보내왔어. 지방국세청장이 자료 보내왔어. 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200원이야. 사실상은 100원인데 아무 말이 없으면 100원이 취득가액이야. 근데 세무서장이 보낸 자료의 금액이 확인된 금액이 더 커.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 어떤 금액을 적용한다? 큰 금액. 항상 세법은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큰 금액이야. 그럼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얘가 적어. 그러면 뭘 적용해야 된다? 확인된 금액. 큰 금액이니까. 자, 그거 한번 밑줄 쳐볼게요. 첫째 줄 밑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바로 밑에 줄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건너뛰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그 밑에 줄에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은 사실상의 취득가액, 연부금액에도 불구하고 밑줄 확인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 지문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나? 다시 사실상의 요거야. 취득가액이 100원이야. 그런데 세무서장이 통보해 준 자료로 확인하니까 200원이야.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의 취득 검증된 게 적으면은 뭘 적용한다고 그랬죠? 확인된 금액이란 얘기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금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나왔네. 확인된 금액이 있네. 그럼 금액이 2개 있으니까 둘 중에 어떤 금액이 된다? 큰 금액. 그럼 어디서 하느냐? 확인된 금액보다 얘가 적대. 그럼 어떤 금액이 더 큰 거야? 확인된 금액이 큰 거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지문에 힌트가 나온다니까. 자, 여기 잘 봐. 법률에 의하여 검증된 금액이 100원. 확인된 금액보다 적대요. 그건 100원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금액이다? 확인된 금액이 된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금액이 여러 개 나왔다. 그럼 항상 그 중에 어떤 금액 적용한다? 큰 금액. 그럼 끝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합니다. 끝.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체크했다가 다음 3월 달에 강의를 합니다. 끝.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과세표준의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92쪽에 7절 세율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세율이라는 것도 일부만 오늘 배우고 3월 달에 나머지 배웁니다. 왜? 숫자 처음부터 공부하다 기절하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얼마가 과세 표준이 됐나 배웠어. 그럼 세율은 몇 프로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세율은 많다, 외울 거 많다 별로 없어요. 이해만 반복해서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세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제일 먼저 표준 세율이라는 말을 배우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세율의 명칭이야. 명칭. 어디에서 쓰는 거?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들을 다 이름을 뭐라 그런다? 표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방세 세 개 순서대로 배우죠. 취득세 표준 세율, 등록면허세 표준 세율, 재산세 표준 세율. 그러니까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이름이라는 거. 그럼 표준 세율이라는 것은요, 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얘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율이야. 세율은 있지만 안 지켜도 돼. 왜 그러냐? 표준 세율에는 탄력 세율이 같이 나온다. 요거는 지방세에서 매번 배웁니다. 취득세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한다? 표준 세율. 얘는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안 지켜도 돼. 왜? 탄력 세율이라는 걸 적용하니까. 탄력의 뜻이 뭐예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표준 세율은 탄력 세율 적용하는데, 탄력 세율은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준 거야. 야, 지방자치단체장아, 너 네 단체 지방자치의 상황에 따라서 표준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50% 선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권한을 준 거야. 누구한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표준 세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은 표준 세율이 4%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죠. 이따 배우겠지만 표준 세율이 4%면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줬어. 4%, 표준 세율이 4%인데 이거에 100분의 50이면은 몇 프로일까? 다시 한번 째려보면 뭐 할 건데, 째려보면 계산이 돼. 4%에 50%, 2%잖아. 2%를 더해서 최고 6% 할 수 있고, 여기서 2% 빼가지고 최하 2%, 이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능력을 줬단 얘기야. 그러니까 더 받든가 덜 받든가 하는 게 탄력세율이 되는 거예요. 얘는 계산 문제 없어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시험 범위니까. 이거는 뭐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원래가 세법에는 4% 돼 있지만 니네 경기에 따라서 더 받든가 늘 받든가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표준 세율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4% 있지만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셔? 이거는 뭐냐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는 특별시nik 특광도 되니까 여기는 경기도야. 경기도에서 4%야. 근데 서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4% 갖고 안 돼. 우리 6% 거둘 거야. 세금 수입이 많아지죠. 많아지지만 다음 선거 때 붙어 떨어져. 왜? 세금 많이 걷다고. 일은 많이 했죠. 예산이 많이 들어오니까 CCTV도 말고 가로수도 교체하고 일은 많이 했어. 근데 너무 많이 걷어서 떨어져. 또 하나는 서울이 4% 했는데 경기도에서 2% 했어. 탄력세율.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해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선거 때. 그렇잖아. 2%뿐이 안 걷었으니까 예산이 적지. 예산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 일 안 한다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탄력세율을 권한을 줬지만은
지금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야. 이유가 뭔지 이해 가나요? 선거해야 되니까.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걸 무슨 세율이라 한다? 탄력세율. 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재작년까지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항상 거의 맞게끔 나옵니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 이걸 재작년에 했더니 처음으로 틀린 지문 나왔어요. 내 소리가 들어가나 봐. 내가 1년 내내 그랬거든.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0분의 50 탄력적으로 합니다. 했더니 재작년 시험에 틀린 지문 나왔어. 처음으로 100분의 50인데 100분의 40으로 틀리게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치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물건에 대해서 아까 배웠죠.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면 이 중에 어떤 세율 적용한다? 높은 세율 적용한다. 얘가 항상 높은 옳은 지문 나오고 다음 시험에는 낮은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세법 문제야. 높냐 낮냐 두 갈래 길로 출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율 들어갑니다. 표준세율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세율이라는 건 숫자니까 이거 꼭 외워야 되느냐? 아니에요. 취득세는요 1000분의 23 아니면 1000분의 28이야. 짠하다 23 아니면 비싸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 외울 것도 없어. 몇 번 반복하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가 볼게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죠. 그래 안 그래? 그럴 때는 우리가 물건에 따라서 달라.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세법에서는 땅 중에는 농사 짓는 땅, 농지, 그 다음에 사람이 먹고 자는 주택, 농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이 쌉니다. 농지와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았으면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 농지냐 아니냐. 농사 짓는 땅은 농사 짓느라고 짠하다 이거야. 짠하면 23이야. 그렇지 않으면 28이고. 그래서 첫째 공부할 때 상속받았을 때 농지냐 아니냐. 농사 지면 힘드니까 짠해. 1000분의 얼마? 23 아니면 28. 외울 것도 없어. 짠해 23 아니야 28. 그 다음 두 번째, 상속 이외의 무상 증여라고 그랬죠. 상속이 안 나오면 증여라고 그랬잖아. 증여는 떡볶이 할머니, 떡볶이 전 재산 대학교 기부했다. 이게 증여야. 그럼 증여는 뭐냐? 물건하고 관계없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다. 비영리 사업자는 뭐냐? 영리가 목적이 아니야.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야. 공익사업용이야. 대표적인 게 학교. 그 다음에 요즘 선거 때문에 바쁜 정당. 정당도 비영리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 학교. 그 다음에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들은 기부, 증여를 받아서 좋은 일에 쓰죠. 그러니까 세금이 싼 거야. 예를 들어서 떡볶이 할머니 전 재산 대학교에 기부했다. 받은 사람이 대학교죠. 그럼 비영리 사업자죠. 그러면 세금이 쌉니다. 28. 그런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 이거야. 옆 동네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 할머니를 꼬시려고 빌라 한 동을 사줬어. 그럼 할머니 개인이 증여를 받은 거죠. 불로소득이죠. 세금이 셉니다. 1000분의 얼마? 35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물건은 관계없어. 누가 받았냐?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그럼 상속과 똑같아. 28. 그렇지 않고 비영리 사업자 이외다. 그럼 개인 할머니니까 불로소득 비싸. 1000분의 얼마? 35. 시험 때까지 이거 고정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유상승계인데, 유상승계는요 이따가 밑줄 쳐드릴 거예요. 매매, 교환 다 해당이 되죠. 제일 비싸. 내가 매매 돈 주고 샀다. 그럼 물건에 따라서 농지냐 아니냐. 농지면은 싸요. 3%,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니야. 비싸. 1000분의 얼마? 40. 그래서 1000분의 40이 제일 세율이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 제일 높은 게 뭐야? 1000분의 40. 매매할 때. 그럼 제일 싼 게 뭐야? 짠할 때 1000분의 23. 왜 이걸 아느냐? 최근 시험에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건, 세율이 가장 낮은 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제일 높은 건 4%, 1000분의 40 매매했을 때. 제일 쌀 때는 뭐야? 농지 23.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하고요.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뭐가 있어요? 토지의 매립, 간척, 없던 땅을 만들었다.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은 내가 만들었어. 짜네 안 짜네? 짜네? 안 짠하지. 그러면 28. 짠하면 23, 안 짠하면 28. 그 다음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 총유물 분할, 또 하나 재산 분할. 그럼 분할의 뜻을 생각을 해. 분할. 분할은 쪼갠 거죠. 왜 쪼갰을까? 헤어지면서 쪼갠 거야. 공유물 남남끼리 헤어지는 거야. 재산 분할 부부끼리 헤어지는 거야. 헤어지면은 짜네 안 짜네? 짠하니까 23이란 말이야. 짠하니까 23. 괜히 분할이 왜 짠한지 모르면 끝이고, 분할은 헤어질 때 자르는 게 분할이에요. 그럼 알던 사람과 헤어지는 거니까 짠해서 23이다.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상속. 농지냐 아니냐. 농지는 얼마? 23. 농지가 아니면 28. 요거 이해 가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유물 분할, 재산 분할. 분할은 헤어지니까 짜네. 얼마가 된다? 23. 순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시취득. 내가 최초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면 짜네 안 짜네? 안 짠하면 28. 이거 연결하면 되는 거야. 짠하면 23, 아니면 28이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증여.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 대학교냐 아니면 우리 동네 할머니냐. 그러면 비영리 사업자는 좋은 일 했으니까 상속과 똑같아. 할머니가 받으면 비싸. 35. 여기까지 중에 제일 비싼 세율이 뭐야? 바로 증여가 제일 비싸죠. 근데 뭐가 나오냐? 매매. 매매는 농지냐 아니냐 나와요. 농지면 얼마? 30. 농지가 아니면 40. 숫자는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나머지 짠하면 23, 아니면 28이 되는 거니까. 말 이해 가요? 이게 취득세 세율이야. 이것만 갖고도 문제 몇 개 풀어요. 표준세율 이거야. 그러니까 뭐 외우고 말 것도 없어. 몇 번 끄적끄적 쓰다 보고 반복하면은 알게 돼. 그러니까 짠하면 23, 아니면 28. 그거 먼저 소화를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매매 3%, 4%, 1000분의 30, 3%, 1000분의 40, 4%. 시험에는 분수 위주로 나오니까 1000분의 30, 1000분의 40으로 알아두면 되겠죠. 오케이?
이것도 왜 그랬냐면은 원래가 어떻게 돼요? 얘들 하면은 100분율로 해야 돼. 100분의 2.3 해야 돼. 근데 몇 년 전에 이게 통일을 시켰어. 분수의 소수점 안 쓰기로. 그래서 1000분의 23이 된 거야. 말 이해 가셔? 그래서 23 아니면 28. 끝. 자, 1월 달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주택이 나옵니다. 주택. 여기에서 주택은 다 제외가 되는 거야. 주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요거는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 조정대상 지역 이외에 1주택, 2주택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조정대상 지역은 규제가 세지. 그럼 1주택만 세율이 요거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1주택, 2주택까지는 똑같아. 6억 이하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그럼 얘는 1000분의 10, 1%, 2%, 3%였다가 요것만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얼마나 편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 주택에 관한 것은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세 가지가 있어. 요건 1%, 요거 2%, 요거 3%였어. 공부하기도 쉽게. 이거 외울 것도 없잖아.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1, 2, 3 했다가 대부분의 주택이 9억 이하일 때 서민들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2% 고정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차등 조절이 되게끔 개정이 됐어.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왜? 조정대상 지역의 1주택은 대부분이 9억이 넘어. 집값이 올라가서. 얘를 고쳐야 되지 얘를 잘못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그때 가격에 따라 다른데 공식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계산 안 해주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 해주는 거야. 지금 막 잠이 올 것 같아서. 취득가액에다가 2를 곱하고 3억을 나눠줘. 2 곱하고 3억 나눠줘. 거기에서 3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내가 이해를 시키도록 할 테니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6억 초과 9억 이하야. 그럼 얼마로 할까? 7억으로 먼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6억 이하는 1% 고정이야. 9억 초과는 무조건 3% 고정이야. 근데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까지는 취득 가격에 따라 세율이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이거 책에 다 있어. 이따 밑줄 쳐드릴까요? 이건 설명을 더 드려야 돼. 그럼 요거는 가격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 7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7억에 취득가액에다 곱하기 얼마 해줘라? 2. 이거 한 번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2. 그럼 14억이 나와. 여기에서 나누기 얼마? 3억이야. 3이 아니라 3억이야. 그럼 나누기 3억을 하면은 3, 4, 12, 3, 6, 18 이렇게 나와요. 4.0066. 여기에서 얼마를 빼준다고 그랬어? 3. 얼마 빼줘? 쓰지 말라니까 뭘 이렇게 자꾸 써. 고집은 손 놓고 이건 안 돼. 설명드려야 돼. 아무 쓸 때 시험에 안 나와. 그래 써봐야 쉬운 건 없지. 3 그러면 1.666이 나와. 이걸 100분율을 하니까 1.67%가 나온다는 얘기야. 세 번째에서 반올림해 주니까 그래서 1.67%야. 이해가노? 아니야. 8억 해볼게요. 똑같아. 취득가액에다 얼마 곱해줘? 2 하면은 얼마 돼? 16억이야. 여기서 나누기 얼마를 해줘? 3억을 해줘. 그러면 3, 5, 15, 3, 3은 9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맞나? 됐어. 그럼 여기서 얼마 빼줘? 3을 빼주면 2.3333 나오잖아. 그럼 이걸 100분율 하면은 2.33%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을 뒀다는 얘기야. 이게 몇 년 전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이해가셔? 노. 그러면 7억 5천을 한번 해볼게요. 중간 7억 5천에다 2를 곱하니까 15억이 되나요? 여기서 나누기 얼마 돼? 3억 하면 5가 되나요? 여기서 3을 빼나? 그럼 얼마 남어? 그럼 2%가 되겠죠. 바로 이거야. 그전에는 무조건 2%였다가 7억 5천을 기준점을 삼았어. 7억 5천까지는 몇 프로야? 예전과 똑같이 2%야. 그럼 7억 5천보다 싸다. 그럼 2%보다 적은 거고, 7억 5천보다 높다. 8억이다. 그럼 2%보다 높은 거고. 말 이해 가실래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조건 요거는 2%였다가 지금은 7억 5천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2%고 얘보다 싸면은 2%보다 낮고 얘보다 비싸면 2%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이 7억 5천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요,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6억 이하 1%, 2%, 3%였다가 2%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다르다는 거. 또 한번 해볼까? 9억 하나만 더 할게. 9억이다. 그럼 2를 곱하니까 18억이 되죠. 여기서 나누기 얼마? 3억. 그러면 6이 되죠. 6에서 3을 빼죠. 그럼 3 남죠. 100분율에도 3%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9억 원 초과하면은 다 대부분이 3%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6억을 계산하면 1% 나오겠죠. 그래,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6억 곱하기 2, 12억 나누기 3억. 그러면 4 빼기 3, 1. 그럼 1%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서민용이라고 그래서 세율의 혜택을 나눠서 차등했는데 이젠 9억이 다 넘으니까 이걸 개정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란 얘기죠. 제 말 이해가요? 뭐 조정 대상 지역은 뭐 비싼 건 뭐 몇십억 되고 몇백억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서민주택도 다 9억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얘가 개정이 돼야 될 거라는 거. 너무 잘못 개정이 된 거예요. 아니, 잘못 개정이 된 게 아니라 개정된 다음에 집값이 너무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끝. 여기까지가 1월 달에, 아니 3월 달도 중요하지만 아주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야. 자, 그럼 교재 나와 있는 거 간단히 밑줄 칠까요? 92쪽에 나왔습니다. 92쪽에 1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 이렇게 나왔죠. 그중에 1번 밑줄 표준세율. 박스를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외의 무상취득, 옆에 괄호 열고 증여 괄호 닫고. 무상승계는 상속이 있으면 상속, 없으면 무엇을 뜻한다? 증여. 괄호 안에 비영리 사업자는 28, 나머지 할머니는 35. 그 다음에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짠하지 않으니까 28. 그 다음에 말이 너무 길어. 밑줄 공유물 분할. 그 다음에 바로 밑박스에 합유물, 총유물 분할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그 앞에다 하나 써놔요. 재산 분할. 분할은 똑같아.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재산 분할 똑같아. 헤어지니까 짜네. 1000분의 얼마? 23.
짠하면 얼마라고 그랬어? 23. 그 다음에 그 밖의 원인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앞에다 써요. 매매, 교환 두 개 써. 매매, 교환. 매매나 교환은 돈 주고 사온 거죠. 돈 주고 사왔으면은 농지냐 아니냐. 농지는 30, 농지가 아니면 얼마? 40. 그 다음 박스 밑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오른쪽에 밑줄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6억 이하 1000분의 10, 1%죠. 9억 초과는 1000분의 30, 3%죠. 6억 초과 9억 이하는 바로 밑 박스에 계산식이 나와 있죠. 밑줄 칠까요? 취득 당시에 가액의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2 나누기 얼마? 3억 원. 거기서 빼기 얼마? 3 곱하기 100분율 하면 나오겠죠. 이해 가시겠어? 그러니까 2를 곱하고 3억을 나눈다. 이거 알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는 그거에 대한 세율 설명이니까 보시지 말고 94쪽에 양괄호 6번 밑줄 탄력세율 나와 있죠. 탄력세율의 정의가 나왔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부동산 취득세율 NO, 부동산 취득세율 밑줄 치고 표준세율 이렇게 쓰세요. 표준세율. 지우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뜻이란 얘기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표준세율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율이란 얘기야. 탄력세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체크. 중과세. 중과세율은 3월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중과세율. 그게 중과세율이 어디까지 나오는 거냐 하면은요. 아주 보다가 가출합니다. 보다가 가출해요. 111조까지 그게 중과세율 설명이야. 요건 3월 달에 내가 딱 4줄로 요약해 드릴 거야. 지금은 절대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 111쪽에 5번 세율의 특례 나와 있죠. 체크. 요 세율도 언제 설명할 거냐? 3월 달에 설명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세율을 우리가 여러 개 배우는데 오늘은 표준세율과 탄력세율만 알아두란 얘기야. 24만이면 1000분의 28 위주로 공부하면 돼. 짠하면 23, 아니면 28. 그 다음에 지금 외워도 되겠다. 매매하면 농지냐 아니냐. 농지는 얼마? 30. 농지가 아니면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분할 헤어지니까 짜네. 얼마? 23. 원시취득 내가 만들었어. 이건 짠한 게 아니니까 28.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외울 것도 없고. 그럼 나머지 세율은 또 외워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아주 요약을 짧게 잘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늘 보시면 돼. 그 다음 115쪽에 8절 취득세 마지막입니다. 부가징수라고 나온 거 있죠. 이게 납세 절차라는 겁니다. 납세 절차는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최소한 지문 하나락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 세금은 징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납세 절차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내용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포함된 게 있어요. 뭐뭐 포함됐나 볼까? 취득세는 신고해야 돼요? 고지서 날라와요? 신고. 그럼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와요? 또 해봅시다. 과소신고 몇 프로? 무신고? 또 다 잊어먹었어. 부당? 납부는 매일매일부터 10만 분의 얼마? 이게 또 나오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세율도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